토트넘 허스퍼가 기대했던 화끈한 승리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이후 손흥민 선수 영국 현지 매체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날 최고의 선수로 선정한 매체들도 있었는데요.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풀럼을 2대0으로 꺾으면서 확실한 1위가 됐어요. 네, 맨시티를 제치고 이제 1위 단독 1위로 올라섰고요. 아스날이 지난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단독 선두를 또 달리게 됐습니다. 예, 사실 토트넘과 아스날 모두 무패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스널은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2대2로 비겼고 토트넘은 풀럼과의 런던 더비에서 2대0의 압승을 거두면서 현재 승점 23점입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은 손흥민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선정한 10명의 후보자 중에 팬투표가 진행되어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압도적이었죠. 네, 손흥민 선수가 59%를 기록하며 이 메디슨 선수보다 29%나 높은 순위로 단독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일부 매체는 메디슨 선수를 최고로 꼽기도 했었지만 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영국 선수니까 메디슨 선수에게 쏠리는 매체들도 있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도 충분한 지지가 주어졌고요.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1골 1도움 2골을 모두 만들어낸 것뿐 아니라 2차례의 유효 슈팅과 또 4차례의 키패스, 여기에 빅찬스 창출도 한 번 있었고 드리블 돌파도 3번 성공할 정도로 거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날 득점이 새로 개장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50번째 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경기장 최다골 3위 기록이에요. 단일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리버풀의 이제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리버풀 홈 경기장인 안필드에서 65골을 넣은 것이고요. 지금은 토트넘을 떠난 케인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62골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기록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개장 기념 경기부터 많은 의미 있는 골들을 홈에서 기록해왔던 홈의 강자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또한 의미 있는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115골을 또 기록했는데요. 이는 에밀레스키 기록과 또 동일한 기록을 앞세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22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순위 끌어올리고 있고요. 물론 메디슨 선수도 이날 경기 또한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었는데 무려 22개의 기회 창출을 올 시즌 리그에서 만들어내면서 이 부분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 매체들의 평점도 살펴볼 텐데요. 소파스코어 손흥민 선수를 최고 선수로 뽑았죠. 네, 손흥민 선수가 8.9점으로 최우수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메디슨 선수는 8.4점으로 2위에 선정됐습니다. 8점대를 넘은 선수는 이 두 명뿐이었고요. 쿨루세스키가 6.5점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 히샬리송이 비록 골을 넣진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면서 7.2점의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 선수를 스타맨으로 선정했는데요. 네, 후스코어도 8.9점을 부여했고요. 메디슨 선수는 8.3점, 히샬리 선수는 6.8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준 호이비레 선수에게 7.1점을 부여했습니다. 골키퍼인 비카리오도 7.4점, 센터백 로메로도 7.4점으로 무실점 수비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나란히 골을 넣고 나란히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평가하는 통계 매체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폰몹 같은 경우도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 나란히 8.7점을 주긴 했지만 별 표시를 하면서 최우수 선수는 손흥민 선수로 선정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1골 1도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 창출 4개를 기록했고요. 패스 성공률 무려 83%를 기록했습니다. 슈팅 정확도는요 67%를 기록했고요. 수비 부분에서도 빛남을 알 수 있습니다. 태클 100% 성공률을 보였고요. 리커버리 5회 기록했고 볼경합도 4회 성공했고요. 이 가운데 중요한 게 기대 득점 값이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0.26골로 사실은 한 골을 넣을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심지어 이날 슈팅 정확도가 67%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3번의 슈팅 중에 2개가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향했는데 예상 유효 슈팅이 0.53이다. 즉 이 경기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골대 안으로 슈팅을 할 만한 확실한 기회가 없었음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슈팅을 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선제골인데요. 전반 36분 히샬리송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 오른발 슈팅 때린 것인데 수비를 제치고 또 가마차기로 골키퍼가 확실하게 각을 잡고 있었는데 막을 수 없도록 감아서 골대 밖을 감아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골이었어요. 네, 확실한 개인 능력이 돋보이는 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죠. 호이비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곧바로 내주며 두 번째 골을 또 기여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스루 패스가 상대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어내는 또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고 메디슨도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영국 신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요, 손흥민은 다시 한
한번 파괴력을 발휘하며 상대를 위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의 드리블은 매우 정교하고 미끄러진 동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토트넘의 9경기 중 이 7번의 승리는 손흥민의 훌륭한 시작과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훌륭한 활약 덕분에 토트넘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 즉 토트넘의 이 결과에는 손흥민 선수의 지분이 크다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자신의 이런 훌륭한 활약을 이어간다면 토트넘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팀이 될 것이다. Never felt in doubt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 확실한 신뢰감 가는 활약을 인디펜던트, 영국의 그래도 좀 진지한 일간지에서 소개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영국 매체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메디슨보다 더 높은 평점을 줬어요. 네,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부여했고요. 두 번째 골을 기록한 메디슨 선수에게 7.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이 부활을 알렸다며 손흥민 선수가 시즌 7호 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살아난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려줬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미국에서 중계권을 갖고 있는 NBC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토트넘의 대반전, 이 성공의 중심에는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어요. 하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 전술, 이런 많은 시도들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좀 강조점들을 얘기해줬어요. 네, 사실상 이번 시즌 해리케인의 빈자리를 채우며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손흥민 선수가 없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공격 축구의 중심은 손흥민 선수라고 설명한 것이죠. 예,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승리에 안정감을 줬다, 편안함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면서 사실 아슬아슬한 경기일 수도 있었지만 이런 과감한 축구가 리스크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해결해주니까, 골을 넣어주니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사실 10골 6도움, 뭐 일반적인 선수들에겐 나쁜 기록이 아니지만 전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지난 몇 년 동안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겐 아쉬운 시즌이었지만 이제는 케인과 함께 오랫동안 공유해왔던 이 메인맨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 리딩맨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케인이 떠난 이후 더욱더 그런 영향력이 커졌고요.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든지 경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칭찬할만 하지만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경기들에서 특히 북런던 더비 멀티골을 포함해 이번 경기도 두 골 모두 관여하는 멀티 공격 포인트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결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공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영국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에게 나란히 9점을 부여하며 오늘 경기에 대해서 고평가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 멋진 마무리가 돋보였다고 평가하면서요, 메디슨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뛰어난 전방위 활약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골을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서의 판단력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즉 득점만 잘한 게 아니라 패스 상황도 굉장히 전술적인 이해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메디슨 선수의 활약도 전방위적인 활약, 경기 전반적으로 플레이의 중심에 있었다, 또 공을 소유했고 지칠 줄 모르는 압박을 보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인터넷 매체 90미닛도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에게 나란히 9점을 줬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패스 연결을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고 역시 골박스 안에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9점을 부여했고요. 메디슨 선수도 오늘 원맨쇼를 펼쳤다면서 저녁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러닝 인 비하인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강점이잖아요. 어느 때처럼 그렇게 플레이한 것뿐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서 예전에 케인이 그랬듯이 딥 투 링크 플레이, 밑으로 내려가서 링크 플레이까지 잘해주는 모습들, 전술적인 9번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 쇼의 스타는 또 메디슨이었다. 이 두 선수가 만들어냈던 장면들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현지 팬 투표 통해서 평균 평점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는데 여기서는 메디슨 선수가 평균 8.51 평점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 손흥민 선수도 근소하게 낮았던 8.34점인데 역시나 고평가고요. 또 센터백의 로메로도 8.24점, 역시 토트넘의 주장단이 1, 2, 3위를 차지했고, 판더펜 8.22점, 비카리오 8.10점까지 많은 선수들이 8점대가 넘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영국 BBC 스포츠는요, 손흥민은 계속해서 케인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가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7골을 기록하면서 이 중앙 공격수 포지션과 함께 주장 완장을 차고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제 토트넘의 공격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을 지원하는 역할, 이 지원군이었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센터 포워드 포지션의 주장 완장, 팀의 확실한 주인공으로서 대접받고 있고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중심이 돼서, 손흥민 선수가 중심이 돼서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데 이 이끌음이 리그 선두, 리그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케인의
케인의 공백 잘 메우고 있다. 케인의 공백은 이제 더 이상 토트넘에서 언급하지 않아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오브 더 매치로 제임스 매디슨을 선정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 모두에게 평점 9점으로 최고의 점수를 함께 줬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손흥민과 매디슨이었다며 이들의 공격력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또 평가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사인 유로스포츠 역시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에게 최고 평점을 나란히 줬는데 일단 최우수 선수는 이곳도 매디슨에게 줬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멘트가 손흥민과 매디슨이 토트넘을 꿈꾸게 하고 있다. 이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우승에 대한 꿈이죠.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또 굉장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경기력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부진했다라고 짚었던 거예요. 지난 시즌 부진했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케인의 부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시즌 총 득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 손흥민과 매디슨의 호흡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지난 시즌 리그 득점이 10골이었는데 지금 벌써 7골이잖아요. 3골만 더 넣으면 지난 시즌의 득점을 채우게 되는데 아직 남은 경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몇 배에 달하는 골을 사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케인이 떠난 상황 속에서 손캐듀오의 해체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 텔레파시를 사실 오랫동안 손캐듀오는 맞춰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막 온 매디슨과 함께 텔레파시 같은 유대감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강도 스타일 아래서 토트넘이 다시 태어난 팀처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서 손흥민의 토트넘이 완전한 새로운 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팬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예, 이 미래는 역시 우승에 대한 꿈일 것 같은데요.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에서의 평가는 조금 이제 다른 매체들과 다르게 이날의 숨은 주역을 좀 꼽아준 것 같아요. 네, 이날 이브 비스마 선수가 경기 출전을 못한 가운데 이 호이비르 선수가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죠. 네, 이 좋은 태클과 볼터치로 호이비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고요. 두 번째 골도 이 벨시의 느슨한 패스를 잡아 손흥민에게 직접 연결을 해줬고 이는 곧 매디슨의 골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이 호이비르의 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전반전에 윌리안이 비카리오의 패스미스 상황에서 좀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위험 상황에서 결정적인 공을 따냈던 수비적인 헌신까지 있었기 때문에 호이비에라가 잘해주지 못했다면 비수마의 퇴장 공백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슈퍼브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평점 9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줬고요.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에게는 8점을 줬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멋진 마무리로 선제골을 안겨줬고 또 우도기와의 화려한 호흡 여기에 매디슨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개인의 득점력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콤비네이션도 좋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다음 경기 일정도 사실은 토트넘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이번 런던 더비에 이어서 또 한 번 런던 더비가 펼쳐지게 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어서 또 첼시와의 한 번 더 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예, 사실 첼시전이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현재의 기세와 경기력을 보자면 토트넘이 충분히 10라운드, 11라운드까지도 연승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이어질 울브스전이라든지 빌라전,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무패가 이어진다면 정말로 이제 맨시티전에는 뭔가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사실 맨시티를 이기는 일 자체는 토트넘에게 또 아주 낯선 일은 아니긴 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또 맨시티 킬러로 유명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매디슨 선수의 활약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승승장구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실시간으로 나오는 현지의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